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메가사이클 시간인데요. 지수 한번 보이시겠어요?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금요일이고 전반적으로는 조정인데 낙폭을 좁혀오면서 그죠? 뭐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변동성은 또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물론 낙폭 줄이면서 이 정도에서 끝나거나 소폭 플러스 갈 수도 있지만 또 훅 변동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그러나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거고요.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전망하고 주도주 미리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메가사이클. 오늘은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몇 가지 주제를 나눠서 보면서 전략과 주도 가능성 있는 섹터 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요. 지주사 금융증권주. 새 정부 정책 가운데 특별히 이제 상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지주금융증권이잖아요. 먼저 지주사들 이쪽 섹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조금 쉬는데 지주사들의 흐름이나 전망은 어떠세요? 사실 5월부터 제가 이제 지수 5,000포인트를 가면은 지주사나 금융, 증권 이런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 종목들을 지금도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거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제가 비교했을 때의 그 주가 PER하고 PBR과 그다음에 어제 제가 분석한 PBR하고 PBR 물론 추정치입니다만은 분석을 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선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5월 23일 날 현대 GF홀딩스라든지 LX홀딩스 이쪽을 쭉 보면은 PER이 지금 3에서 그다음에 9.5, 10 이하 있었는데 6월 26일입니다. 어제 상황을 가서 분석을 해봤을 때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 PER을 보면 3.98, 3.64, 4.75. 물론 지금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0.37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도 아직 PER이 어떻게 되고 있죠? PER이 아직은 10 이상의 고평가 구간은 아직 아니다죠. 물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PER을 7에서 한 8 정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물론 그 이하도 있으니까 PER이 지금 낮은 것들은 아직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주사는 기본적으로 PBR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PBR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PBR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PBR보다도 오르긴 다들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PBR이 1 이하라는 거죠. 네. 1 이하라는 거는 앞으로 실적이나 그 자회사들의 배당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정부의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주주 우선 정책을 보면은 배당 정책도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해석이시고요. 다음 금융주인데 금융주라면 여기서는 뭐 사실 은행이죠. 은행들인데 은행들도 꽤 많이 올라왔고 기대감들이 있는데 은행은 이제 정책에 대한 밸류업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새 정부에서 어쨌든 자꾸 좀 약간 규제, 소비자 그렇죠. 위주로 가다 보면 좀 수익성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도 배당주 이외에는 주가 변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는 배당 관련 주식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성장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정부의 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우선 정책이 되면서 그다음 많이 좀 올랐습니다. 아직도 더 오를 여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있는데 일단 금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23일 날 PER을 보면은 4.08, 4.3 전부 다 이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20% 정도는 PER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PBR도 보면은 PBR은 현저하게 아직도 낮습니다. 물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PER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금융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정부 정책에 과연 금융주에 대한 부담감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 반등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구간이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은 후에 배당주로서도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행보다 더 뜨거운 건 증권이죠. 증권주들은 정말 겁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좋은 그렇죠. 의미의 겁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데
여건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증권주 시각은. 증권주는 추가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예.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증권주들이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그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자산 이제 수익성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 시장에서 핫해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STO 이런 그 관련 그 섹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거래하거나 그다음에 그 발행할 수 있는 회사들은 증권회사가 지금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증권 계정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정부 정책에서 이런 코인에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면은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 기대해 본다라는 전략이고, 저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저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네. 그러면 증권주 가운데서는 좋게 보시는 회사는요? 역시 이제 대형주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뭐 다른 것들은 이슈에서 등락폭이 심하겠지만은 증권주는 키움증권이나 삼성이나 미래에셋증권 이런 대형주들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 사람들이 자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STO라든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이런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슈와 실적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그죠? 그렇죠. 미래에셋, 키움, 한국금융지주, 그죠? 이런 네. 쪽인데, 역시 뭐 잘 가는 쪽이 이유 있는 쪽으로, 강세장에서는 잘 가는 쪽에 가야 되는 거죠. 강세장에서 못 갔던 거를 사서 키 맞추기 다니는 것보다는 강한 쪽으로 붙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강세장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섹터가 과연 고평가냐 저평가 구간인데, 제가 이제 증권주에 대한 것도 섹터도 분석을 한번 해봤지만은 아직은 PER이 보면은 뭐 10이 넘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PBR도 보통 0.5에서 0.7 정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6월 20일날 PBR이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가장 많이 PBR이 높아졌는데, 네. 아직도 12하고요. 그다음에 PBR도 보면은 0.5에서 0.6 정도이기 때문에 가치상으로 봐서는 아직도 저평가 가능 구간이다. 우리가 STO를 본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심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주, 은행, 증권주 봤고요. 다음 또 주목할 만한 섹터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매일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매일 오르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세요. 오늘 조금 조정이, 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니지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하이닉스 낯선 낯설 정도로 지금 강한 흐름들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하이닉스가 대장주고 주도주인데요. 하이닉스 목표가를 오늘 그냥 2% 밀리는 게 참 눈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증권사 목표가를 계속 35만 원, 38만 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20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는 단 한 가지 품목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HBM이죠. 역시 HBM이거든요. 네. 근데 이 HBM이 열기가 식을 거냐, 식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가장 큰 대항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인데, 이 두 회사가 하이닉스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오히려 달리는 거죠. 그런데 두 회사가 못 쫓아가니까 당분간 HBM을 봤을 때 하이닉스 주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네. 일단 그 디램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면은, 근거가 되는 동향들을 한번 보죠. 예, 우선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전에도 제가 그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폭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연 디램이 정말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우리가 수출 동향을 한번 보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수출 동향이 주로 보면은 1일부터 10일, 1일부터 20일, 1일부터 30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1일부터 20일, 지금 아직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20일치를 월간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월간 저 파랑색이 1일부터 2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요 화살표가 조금 좀 내려와 있네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1일부터 30일인데, 파란색은 지금 2일부터 20일까지 지금 5월에서 6월달,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5월 대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6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품목별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른 거, 이 검정색이 5월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이 지금 6월 달 1월부터 20일인데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일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감소한 측면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월간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월간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지금 5월 달에 지금 저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월부터 빨간색이죠. 20일까지 보면은 빨간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면은 반도체 수출은 6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아직은 관심이 주가가 일부 섹터, 일부 종목에만 움직이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괜찮고 수출 데이터가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도체 가운데서 소장님 관심주는요? 물론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선호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몰캡, 이제는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스몰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스몰캡에서 보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HBSP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코미코, 그리고 한미반도체, LX세미콘, 네페스, 심텍, 대덕전자 이러한 주로 부품줄이나 아니면 장비나 생산 섹터에 있는 이러한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좋게 보셨고요. 이제 관심주 올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종목부터 먼저 잠깐 리뷰하고 갈게요. 마침 그때 반도체에서 그때 LX 세미콘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네. 잠깐 주가 동향이나 리뷰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만. 네. LX 세미콘은 뭐 이전에 우리가 드라이브 IC 전용이라고 네. 했지만 최근 들어서 MCU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성장 동력이 좀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보면은 뭐 PER은 6 정도밖에 안 되고 PBR도 0.9 정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초기에 있습니다. 일단 저평가 종목,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리뷰했고요. 지난주에 또 말씀하시고 10% 이상 올랐었고요. 네. 다음 주 우리가 분석했는데 유망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스몰캡 중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시노펙스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는 네. 뭐 하는 기업이죠? 포인트는요? 네. 시노펙스는 지금 원래 FPCB를 만드는 업체지만 신성장 동력으로 혈액투석이라든지 그다음 장비, 혈액투석 필터 이러한 것들을 신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혈액투석 시장은 지금 100% 수입산이 지금 국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건강에 상당히 치명타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식약처와 그다음에 정부 기관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서 국산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이 개발이 모두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이 제품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5개 대학병원에서 지난 6월 달에 임상실험이 몇 년 동안 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우수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전 세계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국내에만 해도 1조 한 5천억 시장 되는데 30%만 가령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5천억 이상,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 안심해도 될 종목으로 시노펙스 말씀드렸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단기 고점 부근인 9,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이탈가는 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는데 단기보다는 길게 보면은 반드시 수익을 줄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이슈들 핵심 섹터들과 함께 관심 종목 시노펙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스페셜리스트 있는데요. 예고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 시간이 이제 7월 8일이잖아요. 다가오는 상황이고 뭐 좀 연장을 한다는 톤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몰라요. 또 뭐 임박해갖고 또 뭔 소리를 하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관련된 흐름들, 그 다음에 7월에 강한 여름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월요일에 김한진 박사님과 스페셜리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음 주를 내다보는 메가트렌드 전략은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